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가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선발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펼쳤다. 올러는 1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 K버리그 스스지 랜더스와의 시즌 2차전에서 선발 등판에 7이닝 2피안타 1사사구 사탈 3진 2실점의 호투로 시즌 2승째를 기록했다. 이날 올러는 총 95개의 공을 던졌으며 구종 중에서는 직구 64개가 가장 많았다. 이어 슬러브 19개, 슬라이더, 체인지업 각 5개, 커브 2개 순이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4km/h를 찍었다. 경기 초반 올러는 안정된 출발을 보였다. 1회 초와 2회 초를 3자범퇴로 막아내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2회 말 패트릭 위즈덤이 선제 투런 홈런을 날리며 올러를 도왔다. 그러나 3회 초 선두타자 이지영에게 9구 승부 끝에 2루타를 허용한 뒤 현원혜에게 1타점 2루타를 내줬다. 타구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공이 1루수 위즈덤 옆을 빠져나가며 장타로 이어졌다. 박지환의 희생번트 후 1사 3루 상황에서 최지훈에게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내줬다. 이후 정준재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오태곤을 3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3회 초에만 25개의 공을 던지며 투구수가 늘었다. 하지만 올러는 흔들림 없이 다시 안정을 찾았다. 4회 초에는 한유섬의 좌익수 뜬공, 박성환의 삼진, 고명준의 중견수 뜬공으로 이닝을 끝냈고 5회 초에도 이지영 3루수 땅볼, 현원의 중견수 뜬공, 박지환 삼진으로 세 타자를 정리했다. 승리 요건을 갖춘 올러는 이후에도 마운드를 지켰다. 6회 초 최지훈 1루수 땅볼, 정준재 3루수 땅볼, 오태곤 3루수 뜬공으로 이닝을 정리했고 7회 초엔 한유섬을 중견수 뜬공, 박성환과 고명준을 각각 2루수,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그 사이 타선이 점수를 차곡히 쌓아가며 점점 격차를 벌렸고 끝까지 리드를 지킨 기아는 SSG를 11-5로 꺾고 연패를 끊어냈다.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난 올러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경기였다고 말한 뒤 3, 4회쯤 전광판을 보니 투구수가 60개까지 올라있더라. 그때 좀 긴장됐다. 특히 SSG 타자 몇 명이 계속 파울로 버티면서 더 효율적인 투구가 필요하겠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초반엔 변화구가 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않아 고전했지만 중반부로 갈수록 포인트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괜찮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타가 아니었던 타구가 실점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선 한 이닝에 안타 2개, 볼넷 1개로 2실점한 건 아쉬웠지만 타구가 오른쪽 선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정확히 맞은 게 아니어서 따로 할 말은 없다. SSG 타자들이 잘 버티고 쳤다고 돌아봤다. K리그 첫 시즌을 보내며 모든 것이 새롭지만 점차 적응해가고 있는 올러는 K리그는 즐겁고 흥미롭다. 예상보다 좀 더 어려운 리그이기도 하다. 까다로운 타자들이 많고 타석에서 어떻게든 파울을 만들어내며 버티는 타자들이 많다며 그런 점들이 내게 많은 걸 얻게 하고 배우게 한다. 최근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그런 걸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LG의 새로운 에이스 요니 치리노스와 기아의 3선발이지만 실질적 에이스인 아담 올러가 맞붙은 날이었다.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올러가 4회 말 시작 전 심판에게 마운드 정비를 요청한 것이다. 올러는 왼발 디딤 위치가 계속 파이면서 원하는 투구를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 중계방송사 MBC는 올러의 왼발목이 투구 중 살짝 꺾이는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며 그 상황을 조명했다. 4회 말 투구를 시작한 올러는 첫 타자 김현수에게 우중간 안타를 허용한 뒤 다시 심판을 불렀다. 이후 경기 진행이 상당 시간 지연됐다. 마운드는 정비되었으나 그 뒤로 올러의 투구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동원, 박혜민에게 연속 볼넷을 내준 뒤 1-3할루서 홍창기에게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허용했다.
홍창기 상대 시에도 볼카운트가 3B1S까지 몰리는 등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올런은 6이닝 4피안타 4탈 3진 4사사구 4실점 3자책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포심, 슬러브, 체인지업, 커브를 고르게 던졌으며 평소보다 슬러브 사용이 줄었고 포심 최고 구속은 154km까지 나왔다. 전체적인 투구 내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결국 야구는 결과 중심의 스포츠다. 만약 올러가 김현수에게 안타를 맞은 직후 마운드 정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투수가 갑자기 공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게 되면 어깨가 쉽고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올러는 마운드 보수 중에 마운드 근처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4회 연속 볼넷은 이 여파일 수도 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투수 출신 해설위원 정민철은 중계 중 올러가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정비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투수는 매우 민감한 포지션이다. 디딤 위치에 흙이 파이면 중심 잡기에 어려움이 생겨 부상 위험과 투구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3루 쪽 끝에 투구판을 밟는 올러가 갑자기 위치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디딤 위치가 변하면 디딤발의 방향도 달라지는데 그건 사실상 어렵다. 올러는 우타자 바깥쪽 코스로 각을 만들기 위해 3루 끝을 밟고 던지는 타입이다. 슬러브를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다. 정민철 해설위원은 투구판 위치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올러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원한 것 같다. 투수는 동작 연결이 예민하고 지면의 반작용이 중요하다. 마음에 안 들면 투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평탄화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거에 비해 마운드 흙이 단단해졌다. 예전엔 흙이 말랑의 스파이크로 정리도 가능했으며 1990년대엔 미끄러져 넘어진 투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비 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재미있는 건 올러와 상대했던 치리노스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둘의 투구판 위치가 다르면 디딤 위치도 달라지고 치리노스가 디딘 위치의 흙 상태는 괜찮았을 가능성이 있다. 치리노스는 올러와 나는 투구 유형이 다르다. 올러는 항상 같은 디딤 지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파였던 것 같다. 나는 잠실 마운드가 괜찮다고 느끼며 올러는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잠실 마운드에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LG, 두산 베어스 외의 팀들도 잠실에서 연간 최소 15경기 정도는 치른다. 선발 투수 입장에선 다른 구장보다 마운드에 자주 설 기회가 생긴다. 만약 올러가 다음 등판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기아 역시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올러는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에 더해 슬러브와 스위퍼까지 자신만의 무기로 적절히 섞어 던진다. 수직으로 크게 떨어지는 슬러브와 수평으로 휘는 스위퍼를 타자들이 혼동할 정도로 섞어 구사하는데 그는 개막 이후 줄곧 자신의 결정구는 슬러브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올러는 1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서는 횡으로 휘는 변화구를 결정구로 자주 사용했다. 이날 경기의 공식 투구 기록표에는 그의 변화구가 전부 스위퍼로 표기됐다. 올러는 13일 경기 종료 후 이와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스위퍼와 슬러브에 대한 논란은 결국 그날 스트라이크 존에 잘 들어가는 구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러는 오늘 13일은 전체적으로 변화구가 스트라이크 존에 잘 들어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기 초반과 중반 사이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전반적으로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처음 경험하고 있는 KBO 리그에 대해서도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다. 올러는 KBO 리그는 정말 흥미로운 리그다. 예상보다 조금 더 힘든 리그다. 타자들이 쉽게 삼진을 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러는 계속 커트하며 파울을 만들어내고 버티는 타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승부를 통해 나 역시 얻는 것도 많고 배우는 점도 확실히 있다.
최근 좋아진 경기 내용이 그걸 보여준다고 전했다.